안녕하세요. 마라반 아랍어 첫걸음 현경훈 강사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아랍어 공부를 하게 되어 너무나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랍어의 뜻을 가지셔서 이 강좌를 선택하신 분들 너무나 좋은 선택이라고 제가 과감하게 열렬히 지지하면서 제가 이렇게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랍어 지나가다가 혹은 인터넷 매체 혹은 우연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렁이 같이 생긴 문자 맞습니다. 그 자음이 맞고요. 하지만 역사가 너무나 오래된 이집트 4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고대 4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 문명 때부터 시작된 언어로서 엄청나고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언어일 뿐만 아니고 체계적인 언어입니다. 자, 이제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지렁이였던 문자가 글자로 보이게 되고 문장으로 보이게 되는 신기한 마법과 같은 현상을 저와 함께 경험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아랍어는 초보자들이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ABCD 라틴어 계열이 아니고 세모라고 불리는 언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랍어를 쓰실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반대 방향으로 쓰게 될 뿐만 아니고 문법도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자음, 문법이 굉장히 어렵고 이 두 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개만 공부하다가 결국 지치셔서 포기하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학생도 강의해보고 직장인들도 강의를 해봤지만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였거든요. 처음엔 정말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알파벳 고생하시고 문법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포기하시는 분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제가 물론 기본적으로 알파벳을 하지만 문법을 따로 두지 않고 바로 회화 부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화를 하면서 문법 포인트는 제가 그때그때 짚어드리면서 아랍어가 단지 문법적인 게 아닌 회화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면서 적시적시에 필요한 문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번 강좌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파벳에 대한 위기가 오실 겁니다. 이게 알파벳인지 이걸 어떻게 알파벳 구별하고 이게 무슨 자음인지도 모르실 텐데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즐겁게 하시면은 이 강좌 마무리 끝까지 가실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아랍어에 대한 흥미를 느껴서 아랍어를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꼭 저랑 끝까지 완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랍어. 자, 이 강좌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아랍어에 대한 장점을 보고, 즉 비즈니스적인 측면, 여행 측면 아니면 학생, 아랍어과 학생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수능 아랍어를 공부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물론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아랍어에 대한 장점은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먼저 아랍어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아랍어는 매우 표현력이 뛰어난 언어로서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의 언어라고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4대 문명 중에 하나이던 이집트 문명에서부터 쓰였던 언어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나라 한글은 1400년대에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언어죠. 그래서 그 역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변형이 안 되고 역사적으로 오래됐지만 변형이 안 되고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유지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교의 경전으로서 쓰이기 때문입니다. 즉 경전으로 쓰기 때문에 언어가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를 해왔으며 특히 최근까지 영어나 다른 언어로 아랍어를 번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인구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아랍어의 뜻은 말 그대로 아랍 국가의 아랍인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에서 모국어, 아랍어를 모국어로 채택하는 아랍 국가는 22개국이 됩니다. 자, 아랍의 맹주라고 불리는 사우디, 그리고 중동의 부호로서 우리가 많은 뉴스를 접했던 UAE,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를 비롯해서 카타르, 전 세계 가스 매장량 2위인 카타르를 비롯한 쿠웨이트가 있고, 자, 분쟁이 많이 있는 이라크, 시리아를 비롯한 요르단,
이집트,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리비아, 뭐 알제리, 그리고 수단 이런 나라들까지 해서 22개국이 있습니다. 그 22개국에 3억 인구가 모국어로 쓰는 게 바로 아랍어입니다. 즉, 그 나라 가서 아랍어를 쓰면 모든 대화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3억 외에 12억 정도는 이슬람, 무슬림으로서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슬람은 정교일치의 언어로서 쓰인다는 겁니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한다는 뜻인 정교일치의 언어로서 종교가 채택되는 게 몇 나라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있고요. 중국도 약 한 5% 정도, 3% 정도가 아랍어를 쓴다고 하거든요. 자, 중국 인구가 15억 정도 되죠. 3%면 얼마일까요? 1%면 얼마죠? 1,500만 명 정도 되겠죠. 그럼 3%면 4,500만, 5천만 명이 이슬람을 종교로 믿고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인구를 다 포함해서 이슬람 총 인구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15억, 16억 정도가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이라는 뜻이죠.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말은 아랍 국가랑은 다릅니다. 아랍 국가는 아랍어를 쓰는 나라고, 이슬람 국가라는 것은 이슬람을 종교로 채택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슬람을 채택한 나라는 정교일치의 뜻으로서 종교는 무조건 한 개의 종교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슬람만 인정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아랍의 경전인 코란을 반드시 외우고 일상에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즉 아랍어를 눈으로 접하게 되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모국어는 아랍어가 아닐지라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랍어를 꾸준하게 코란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만큼 그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녹아들어 있을 뿐만 아니고 아이러니할지 몰라도 이슬람 코란 읽기, 코란 낭송 대회 뭐 이런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우리나라에서 생소하지만 거기 보면 아랍 국가가 아닌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에서 우승자가 더 많이 나올 정도로 발음과 이런 이해도가 더 뛰어난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랍어는 이렇게 16억의 전 세계 16억 4분의 1 정도의 인구에 영향을 주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유엔이 정한 세계 6대 공용어 중 한 개 언어로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엔에서 총회를 할 때 6개의 언어로 항상 준비를 한다는 거죠. 자, 그 6개 언어가 뭐가 있을까요? 자, 먼저 인구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대 공용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아랍어는 물론 포함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있을까요? 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언어 영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대륙으로 한번 봐봅시다. 동유럽으로 가보면 어느 나라 언어가 쓰일까요? 동유럽을 포함한 러시아, 카자흐스탄까지 포함한 러시아어가 쓰이겠죠. 러시아어. 그 다음에 어디가 있을까요? 남미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쓰이고 멕시코까지 쓰는 무슨 언어요? 스페인어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6억 인구를 가진 중국어가 쓰이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아프리카를 지배했던 어떤 나라요? 프랑스어까지 해서 이렇게 6개 언어가 유엔이 정한 6대 공용어입니다. 네, 이렇게 정했는데 이렇게 유엔에서도 인정할 만큼 전세적으로 중요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랍어의 단점도 있죠. 자, 장점만 보면 안 되겠죠. 단점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문법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문법이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모든 나라의 언어에서 문법이 중요하지 않은 언어가 어디 있겠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특히나 중요합니다. 단적으로 아랍어의 동사는 그 동사 하나 자체가 변화를 함으로써 14개의 주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 A라는 단어에 하나를 붙이면 새로운 주어가 생기고 또 하나를 붙이면 새로운 주어가 생기고 이런 방식으로 A를 중심으로 붙여서 14개의 주어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와닿지 않지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참 저도 아랍어를 전공했지만 처음에 정말 어렵고
아랍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한 게 이 동사 부분, 즉 문법이었습니다. 자, 이 문법의 오점도가 높다는 거. 그리고 글자가 익숙하지 않다. 자, 가장 센 기초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죠. 자, 이게 제가 지렁이 같이 썼죠. 하지만 이게 단어입니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너무나 생소하시죠? 깜짝깜짝 놀라시죠? 그냥 이렇게만 쓴 것 같은데, 자, 이렇게만 쓴 것 같은데 병원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병원이라는 단어. 이만큼 글자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음이 하나, 둘, 셋 이렇게 5개가 들어갔습니다. A, B, C, D 이렇게 해서 5개가 들어가서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지지 여기서 자음이 5개가 들어가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만큼 글자가 너무나 익숙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중급 이상으로 가면은 느끼는 문제점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문어체가 어떤 거죠? 책과 매체를 통한 우리가 그쪽에서 접하는 문자, 체죠. 문장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매체와 책을 통해 접하는 문장과 구어체는 뭐죠? 입으로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와 차이가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문어체를 표준어로 보시면 되고 표준어, 구어체를 사투리로 보면 됩니다. 이 차이가 좀 심하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심하고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부산 사투리가 있고 서울은 표준말을 쓰죠. 자, 많이 다르죠. 자, 니 뭐라 카노? 라고 하는 경우가 부산에서 말하는 거고 서울은 뭐라고 했어? 다르죠. 외국인이 느끼기에는 상당한 차이를 느끼겠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표준말이라고 하면 서울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정의가 가능하죠? 우리나라 한 나라에서 지역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랍어는 어떻게 되죠? 22개국이 쓴다고 했죠. 22개국이 언어에 대한 기본 언어는 아랍어로 하지만 아랍어에 대한 이런 표준어에 대한 규칙까지는 통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무도 없겠죠. 나라마다 정치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성장해온 역사가 다르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 사우디 같은 데는 왕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도 왕정이고 이집트는 어떻게 하죠? 공화국이죠.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렇게 문화와 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언어에 대한 하나의 통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랍어가 하나의 표준적인 언어로서 통일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슬람교 언어인 코란을 통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제 언어가 변하면서 새로운 단어들이 생기겠죠, 역사적으로. 자, 뭐 저희도 스마트폰 이런 단어도 영어에서 왔지만 일상적으로 쓰죠. 하지만 그런 단어는 표준어가 옛날부터 생긴 언어가 아니고 지금 생겼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전에 썼던 전화라는 단어가 있겠죠. 그런 전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게 코란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란에 단어가 있는데 다른 단어, 새로운 파생된 단어가 생겼다 하면 이거는 표준적으로 있었던 단어가 아니고 파생된 언어라고 구별해 주는 그런 순수한 깨끗한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코란의 언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코란이 이렇게 문어체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어체는 어떻게 되죠? 사투리를 쓰면서 우리가 문법이 어려운데 아랍인들도 문법이 항상 어렵다고 합니다. 제 아랍인 친구들, 사우디, 이라크, 모로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항상 문법 까와이드 이런 단어거든요. 까와이드가 항상 어려워서 이 구어체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이거는 중급 이상 가시면 어느 정도 회화를 하실 수 있게 되면 이 느낌은 이러한 차이는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랍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아랍어를 활용을 해야겠죠. 어떻게 할까요? 먼저 아랍인 3억, 아랍 국가를 가시면 3억이 쓰고 이슬람 인구 15억과 교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랍어로 안녕하세요가 아살라무 알레이쿰, 마르하반, 우리 강좌 제목이죠. 마르하반, 아할란 나사할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아랍인한테 이 말을 하면 당연히 통하고요.
몰라도 이슬람 인구인 사람한테 말해도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인구는 아랍어는 모르지만 이슬람 경전에서 쓰이는 단어들을 쓰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역시 아랍인들과 친해지려고 일부러 이렇게 이슬람 사원도 간 일도 있는데요. 한번 이슬람 경전을 외우기도 해보고 한번 해봤는데 이 아랍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분명 해당이 됩니다. 저도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통할 수 있는 언어죠. 영어가 아닌 그 언어로 통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22개국 아랍 영맹 국가와 가구 역할을 합니다. 아랍어를 배움으로써 이 22개국 언어를 쓰는 나라와 무역 또는 소통을 할 때 아랍어를 씀으로써 더욱더 친밀하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적인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우커라고 하죠. 중국인 관광객. 최근에 제주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에 많은 중국인들이 와서 관광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에 큰 힘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서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우커 다음으로 부각되는 새로운 타깃이 바로 아랍인들입니다. 자, 구체적인 예로 지금 보시면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16억 명, 전 세계 4분의 1 정도 되고요. 자, 여기서 나오죠. 무슬림 관광객은 대부분 1인당 주출이 큰 VIP급입니다. 자, 작년 조사로 하면 자, 한 나라로 국한하지만 UAE,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1인당 쓴 비용이 약 1,2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1인당. 자, 목적은 의료 관광입니다. 의료 관광이 주 목적이고 의료 관광을 통해서 와서 숙박 여러 가지를 구매한 거를 총해서 1인당 평균 1억 1,200만 원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가 의료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료 기술이 뛰어난 우리가 UAE 환자들을 직접 우리나라 큰 4대 병원 있죠. 큰 병원들에서 치료를 해주는 방식으로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병, 뭐 암을 비롯한 당뇨 이런 병을 관해서 우리나라 큰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UAE 정부에서 직접 의료비는 정부 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사실상 숙박이나 이런 생활비 정도만 갖고 오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 비용을 다 포함해서 1인당 1,200만 원을 쓰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 의료비 지원을 해주니까 이렇게 온 사람들은 보호자, 간병인을 비롯한 온 사람들은 더욱더 돈을 쓰기 부담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더 많이 쓰는 게 돼서 1,200만 원 정도로 쓰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 이슬람 국가 혹은 무슬림 혹은 아랍 국가에서 방문하는 매년 방문객이 한 6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아직은 요우커 방문객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지만 1인당 VIP급으로 쓰는 지출 비용을 계산했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넥스트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전 세계 25%의 거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인구 기준으로 아직 한국에서는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아랍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랍하면 테러 국가라고 생각하죠. 총을 들고 있고 이게 손수건을 입으로 막고 있는 그런 모습만 생각을 하시겠죠. 지금 여러 가지의 이 아랍의 여러 가지 분쟁 지역을 비롯한 그런 것만 판단하시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벗어나셔야만 자, 아랍어에 대한 공부를 더 명확하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아랍어의 공부에 대한 목적의식이 더 뚜렷하게 됩니다. 자, 카타르라는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몇만 달러죠? 2만 달러로 봤을 때 10만 달러가 됩니다. UAE 역시 6만 달러가 되고요. 자, UAE에 유명한 부호 몇 명이 있으시죠? 이렇게 몇 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관광을 왔다가 명동에 있는 빌딩 한 6천억 되는 거를
받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실화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그쪽은 큰 손이 VIP급으로 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우리 역시 많은 활로를 찾을 수 있고 넥스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넥스트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아랍어를 공부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전반적인 아랍어에 대한 가능성, 단점을 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랍어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음이 참 이게 아랍어 자음이라고 하네요. 자, 28개 자음이거든요. 이렇게 전부 아랍어 자음입니다. 자, 구별이 안 되시지만 전부 아랍어 자음이 되겠습니다. 28개 이렇게 여기도 다 있고 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를 시작으로 해서 이 자음을 배우기 시작하고 회화를 공부하시게 됩니다. 자, 좌절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벳 28개를 보셨고요. 자, 실제적으로 알파벳은 이렇게 쓰게 됩니다. 아까는 알파벳은 따로따로 분리해서 썼거든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렇게 붙여서 쓰게 됩니다. 어떻게 쓰냐면 제가 일부만 한번 써드릴게요. 이 정도만 써드릴까요? 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쓰게 됩니다. 자, 지금 차시에서는 같이 쓰는 건 아니니까 한번 봐두시기만 되고, 자, 긴장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맛보기로 봐볼까요? 다음에 아랍어에서는 D와 연결되지 않는 문자가 있다. 이것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음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지만, 자, 이렇게 6개의 단어가 6개의 자음이 D와 연결되지 않고 분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자음은 기본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쓴 6개의 자음만 D와 연결이 되지 않죠. 자, 여기 화살표 보면 떨어져 있죠? 여기도 떨어져 있죠? 여기도 떨어져 있죠? 여기도 떨어져 있고 여기도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자음이 이렇게 28개나 되고 어려운데 다행히 모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음은 아이우, 아이우 이렇게 되고 탄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단모음, 장모음, 탄인 이렇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단모음을 기준입니다. 자, 단모음 이렇게 하면 아로 읽습니다. 자, 선을 기준으로 선이 알파벳이 되겠죠. A라는 알파벳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아로 읽고, 이렇게 해서 알파벳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우로 읽고, 이렇게 해서 아래 있다면 이로 읽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뜻이고요. 이 장모음들은 단모음을 얘를 길게 준 겁니다. 아, 얘는 우, 얘는 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인 이거는 이 모음이 두 개 n이라는 모음이 받침을 들어가면서 안, 운, 인 이런 식으로 하는 발음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중 모음 역시 아까 단모음이 기준입니다. 아, 이, 아우라는 발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쿤이라는 발음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A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A의 음가에서 이렇게 하면 뭐냐? A의 음가 으 발음이 난다는 거죠. 으 발음. 그래서 으, 르, 느 이런 발음이 온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되고, 샷다. 샷다는 모음을 2개를 갖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으, 우의 모음이 같고, 으, 아의 모음이 같고, 으, 이의 모음이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맛보기로 한번 이렇게 보는 거니까 부담 가지 마시고 한번 쭉 이런 게 있구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다바. 자, 자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자, 아아아 이렇게 읽고, 얘도 이렇게 읽고, 바틸라 이렇게 읽고, 카부라, 아킬루, 기타분, 기타반, 기타빈, 반티꾼, 쿰, 잣둔, 바이툰, 라우
이런 식으로 읽는 겁니다. 자, 아직은 자음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읽으실 수는 없으시죠? 하지만 자 보시면 자음이 연결되고 모음교를 찍어줌으로써 이렇게 읽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엔 펜으로 한번 모음교 해볼까요? 기본이 뭐라고요? 기본만 해보겠습니다. 아, 우, 이 이렇게 했죠. 어디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연습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전반적으로 자음이 28개. 자, 모음은 기본적으로 3개 있고 자음은 붙여 쓰되 뒤와 붙어지지 않는, 뒤와 떼어져 있는 게 6개의 자음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번 차시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써주는데, 되겠습니다. 이건 한글로. 슈크란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차시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아랍어 상당히 매력이 있죠. 16억의 무슬림이 쓰는 언어, 무슬림이 뭐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3억의 아랍 인구가 쓰는 모국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요코 다음으로 넥스트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아랍 피플, 아랍 사람이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의료 관광을 통해 현재 실제적으로도 1인당 1200만 원 정도를 쓰는 VIP급의 아랍 사람들, 매력이 있죠. 이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고 과거 역할을 하는 게 아랍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발을 뗐습니다. 지금 자음이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한다면 아랍어 정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100%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 차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